아내는 자유를 원했다. 하지만 내가 이혼 이후의 삶을 계획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고 곧 후회했다. 우연 씨, 나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이혼하고 싶어. 서다영의 말은 정우현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다.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고 요즘 다영은 친구이자 자칭 결혼 상담 전문가인 한미라와 통화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한미라는 3번의 이혼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자유의 가치를 말해왔다. 우연 씨, 내 말 들려요? 이혼하고 싶다고요. 응, 다영아, 들었어. 그런데 이건 너무 중대한 결정이잖아. 섣불리 대답하고 싶지 않아. 그는 한참 말끝을 맺지 못했다. 나는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우리가 잠자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니 나도 말할게. 나랑의 결혼이 내 행복을 앗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나도 견딜 수 없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이혼을 원한다면 난 반대하지 않겠어. 다만 묻고 싶어. 이 결정을 하게 된 게 최근 일이야? 아니면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이야? 점점 그렇게 된 것 같아. 조금의 공간이 필요해.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싶어. 그런데 조정 절차 전에 우리가 일정 기간 별거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어? 요즘은 가정법원에서 조정 기간을 꼭 거치게 하더라고. 보통 한두 달이야. 그 시간 동안 마음이 바뀌면 이혼하지 않아도 된대. 응, 알아. 나도 그렇게 들었어. 그래서 잠시 떨어져 지내보면 우리 둘 다 확실히 알게 되지 않을까 싶었어. 정우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도 바람피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결국엔 둘 다 이혼을 멈추기로 동의해야만 계속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거지. 한쪽만이라도 원하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제야 다영의 표정에 흔들림이 생겼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먼저 신청할 거라면 나도 함께 신청할게. 그래야 서로 입장이 동등하니까. 그게 공평하지 않아?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혹시 당신도 이혼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동안 내가 괜찮은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연인이었다고 믿어왔어. 근데 지금 보니 그게 착각이었나 싶다. 아냐.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난 뭔가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뿐이야.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보고 싶고 그게 내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조정 기간이 필요해. 다영아, 내가 나로 인해 부족함을 느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결국 내가 널 채워주지 못했다는 증거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미 변호사 선임하고 서류도 다 준비한 거야? 하지만 그녀는 그가 느끼는 부족함이라는 감정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아직 서류는 준비 안 했어. 변호사는 한미라 씨 이혼 맡았던 그 주니어 루이스한테 맡기려고 해. 다영의 이 말은 결국 이혼에 대한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결혼을 새로운 가능성의 걸림돌로 여긴 그 생각은 바로 미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래? 난 우리 사촌 수진이한테 맡기려고 해. 정수진 변호사, 기억나지? 그 사람? 나 그 언니 별로야.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섭잖아. 그건 일할 때만 그래. 원래 좋은 사람이야. 남자든 여자든 자기 의뢰인 편에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야. 예전에 가족 바비큐 때 술 좀 마시더니 나한테 그랬어. 우연아, 내가 이혼하게 되면 내가 무료로 도와줄게. 물론 그냥 농담이었겠지만 그땐 웃고 넘겼지. 와, 진짜 할 얘기 많다. 우연히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렇게 하자. 앞으로 2주 동안 이혼 준비를 같이 하자. 그러면 다음 달 1일부터 별거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건 괜찮아. 그런데 왜 벌써부터 이런 걸 준비해야 하는 거야? 별거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되잖아. 우연은 진지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다영아,
이혼 숙려기간이라는 건 단순히 떨어져 지내자는 의미가 아니야. 진짜 이혼한 것처럼 살아보면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해보자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돼서 결국 감정만 더 상하게 돼. 그러네. 그런 생각까진 못 해봤어. 다영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그럼 이럴까? 우리 부엌으로 가서 노트 꺼내놓고 해야 할 일들을 같이 정리해보자. 내가 커피 내릴게. 우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다영은 그대로 앉아 한참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그녀가 부엌에 도착했을 땐 커피는 이미 끓고 있었고 우연은 손에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연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단 아이들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 아이들, 무슨 말이야? 이제 곧 말해야 할 거잖아.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말을 해야 해.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다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두 딸 모두 감정이 풍부한 아이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생각만 해도 두려웠다. 나는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90일 동안만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이혼 안 하게 되면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영아, 만약 아이들이 묻는다면 아빠는 왜 집에 안 살아? 왜 엄마 아빠는 같이 밥 안 먹어? 그땐 뭐라고 할 건데? 나는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지낼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밖에 나가도 아이들한텐 변화를 주지 않고 싶었어. 그건 안 될 것 같아. 다영아, 그렇게 하면 서로 데이트 일정도 맞춰야 하고 한쪽이 데이트 나가려고 하면 다른 쪽이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 혹시라도 상대방이 데이트 방해한다고 오해하게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처럼 지내면 도대체 어떻게 이혼 후의 삶을 경험해 볼 수 있겠냐는 거야. 그리고 애들도 눈치는 빠르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 봤다는 얘기라도 들으면 어떻게 할 건데? 우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우리 딸들뿐 아니라 가족, 친구들한테도 솔직히 말해야 해. 안 그러면 서로 바람났다고 오해하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이들은 결국 자기들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불행히도 내가 들은 심리학 얘기로는 부모 이혼을 겪은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게 된대. 완전히 막을 순 없겠지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주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해. 우리 딸들 착한 애들이잖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 적응할 수 있을 거야.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어쩌면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덕분에 조부모가 늘어났다고 좋아할 수도 있지 않겠어? 생일 선물도 많아지고 명절에 용돈도 더 받을 테니까. 우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안에 스스로를 다잡는 아픔이 묻어났다. 물론 생일이나 어버이날,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일정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 정확히 조율해야 할 거야. 지금도 한쪽 부모님 일정 맞추기도 버거운데 두 집이 되면 더 복잡하겠지. 그리고 만약 내가 계속 이 집에 머문다면 넌 너희 집 아니면 모텔 같은 데서 그 사람을 만나야 해. 아이들이랑 내가 같이 있는 집에 연인을 데려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그리고 두 집 살림이 된다는 건 결국 돈도 2배로 나간다는 뜻이야. 지금 쓰는 생활비에다가 내 월세, 관리비까지 들어가면 당연히 생활 여유는 줄어들 거고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맡긴 집안일, 가게 관리도 직접 하게 될 거야. 공동 명의로 된 예금, 적금, 카드 전부 정리해야 하고 아이들 양육비 문제도 따로 정리해야 해. 할 일이 정말 많아. 첫날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다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앉아 있었다. 정우현의 말이 하나하나 현실처럼 다가오며 그녀의 생각을 멈추게 했다. 난 회사 근처로 원룸이라도 알아볼게. 아이들이 주말에 올 땐 잘 곳이 있어야 하니까. 보통 이혼하면 밖에서 사는 쪽이 주말마다 그리고 주요 명절 한 번씩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들었어. 상대방이 허락하면 더 자주도 가능하긴 하고. 우연 씨, 당신 이렇게 자주 데이트할 사람 찾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애들 학교,
학원, 연극부 활동, 시험 준비. 그런 걸 다 챙기면서 연애도 한다고? 나도 최대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 하지만 너도 내 남자친구가 그만큼 맡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현실이 그래. 평일 저녁은 힘들 거야. 다음날 학교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고 싶어 하거든. 내가 누굴 만나게 되더라도 그 사람도 애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이가 있다면 그 애들의 숙제나 학원 활동도 보아야 할지도 몰라. 마찬가지로 너도 새 남편의 자녀들을 돌봐야 할 수도 있을 거고, 옷가지랑 세면도구도 2군데 챙겨야 하고, 회사나 학교 이동도 문제야. 나는 애들 학교 통학버스 노선 근처에 살지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럼 등하교 차량도 조정해야 하고 생활 루틴도 다 꼬이게 돼. 어쨌든 우리 셋 다 쉽지 않을 거야. 다영은 그제야 심각함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이건 미라 언니가 말했던 방향이 아닌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라는 말했었다. 이혼 얘기만 꺼내도 남편이 무릎 꿇고 매달릴 거고 집안일이나 육아는 그대로 해줄 거야. 대신 넌 자유롭게 다른 남자도 만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상황은 너무 빨리 그녀의 손을 벗어나고 있었다. 우연 씨, 정말 충격이야. 나 좀 자야겠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 난 먼저 방에 들어갈게. 그녀는 속으로 바랐다. 그가 따라오기를. 그녀의 몸으로 그를 설득하려 했다. 이런 계산, 돈 얘기 없이 그냥 감정으로만. 하지만 우연은 조용히 말했다. 미안, 자기야. 자러 가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나 알잖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그냥 두면 잠이 안 와. 우리가 1일 전에 준비를 많이 할수록 그날 덜 힘들 거야. 잘 자. 다영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로 주방 쪽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다영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꼭 미라와 통화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 미라라면 뭔가 방법을 알려줄 거라 믿었다. 그 믿음 하나로 간신히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다영은 먼저 옆자리를 확인했다. 정우현은 없었다. 설마 이 바보 밤새 그 리스트 정리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부엌엔 사람 대신 식탁 위에 놓인 노트만이 있었다. 게스트룸 문을 살짝 열어보니 그곳에서 우연히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다영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다. 커피가 내려지고 있는 동안 그녀는 무심코 노트를 펼쳐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책임 분리 항목. 어젯밤 이야기했던 예금, 카드, 각종 공과금 분리 외에도 더 많은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가 얻을 오피스텔 생활에 필요한 예상 고정 지출이 정리되어 있었고, 아이들과 다영이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육비 예산도 추산되어 있었다. 우와, 이대로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은 모자라겠네. 그는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절약 리스트까지 작성해 놓았다. 심지어 딸들의 학원비, 예체능 활동비, 유니폼 구매비, 교재비까지 세세하게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혼 계획 세울 때 애들은 계산에 없었는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다른 장에는 다영이 직접 해야 할 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주유소에 가기, 차량 정기 점검 예약하기, 카센터 전화하기, 보일러나 에어컨 고장 시 수리기사 부르기, 잔디 깎기, 세차, 장보기 등등. 그녀는 노트를 덮고 한숨을 쉬었다. 젠장, 도대체 왜 우연 씨는 이래야 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녀는 조심스레 핸드폰을 들었다. 우연 씨가 일어나기 전에 미라 언니한테 전화해야 해. 여보세요? 언니, 나야. 다영이. 지금 옆방에 우연 씨 자고 있으니까 목소리 낮춰야 돼. 어머, 어떻게 됐어? 완전 기대되는데. 미라의 목소리는 은근한 흥분으로 가득했다. 기대는 무슨, 나보고 뭘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냥 이혼 동의해버렸어. 그리고는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일들 목록을 적기 시작한 거야. 그걸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한대. 뭐? 말도 안 돼. 자기 오피스텔도 구하겠대. 딸들은 주말에만 본다더라.
90일 동안 진짜 이혼처럼 살아보잖아 어쩌나 하면서 이게 뭐야 언니 나를 놓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같아. 이혼 얘기 듣고 겁에 질릴 줄 알았는데 그냥 담담하더라니까. 정말 어리석구나. 걔 완전 블러핑하는 거야. 말만 저렇게 하고 진짜로 서류에 도장 찍을 리 없어. 그깟 리스트 그걸로 내가 걔한테 의존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냥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착각 깨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나 진짜 헷갈려. 이렇게까지 계산적일 줄은 몰랐어. 자, 잘 들어. 내가 갖고 있는 무기는 두 가지야. 하나는 아이들, 하나는 너의 몸. 언니, 사실이야. 그 두 가지가 걔를 묶어두는 유일한 끈이야. 걔 지금 허세 부리는 거고 곧 너랑 로버트랑 암튼 침대 위에서 즐기게 되면 남편도 집도 다 그대로일 거야. 로버트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 마. 우연 씨 아직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긴 거 없어. 그렇지? 그럼 기다려.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해. 응. 고마워 언니. 우연 씨 일어났다. 끊을게. 다영은 황급히 전화를 끊고 부엌 쪽으로 향했다. 우연 씨, 커피 마실래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우연은 비몽사몽한 상태로 커피포트 쪽으로 다가왔다. 어젯밤에 커피 마신 건 실수였어. 잠이 거의 안 오더라고. 왜 침대에 안 들어왔어요? 들어가려고 했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벌거벗고 자는 거 보니까 너무 흥분됐어. 여전히 당신은 내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먼저 다가가면 그건 그냥 동정심에서 이혼 얘기 꺼낸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측은함의 섹스가 될 것 같았어. 우리는 아직 부부잖아요. 서류도 안 썼고 별거도 아직 안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까진 부부처럼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될 것 같아. 난 지금 더 확신이 들어. 이건 오늘 당장부터라도 별것처럼 행동해야 해. 달력상으론 다음 달 1일부터겠지만 사실상 이건 내가 나 이제 행복하지 않아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야. 이 상황이 나한텐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널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내가 더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이 아닐지라도 말이야. 우연의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 한켠이 찢어지는 듯했다. 우연 씨는 자꾸 이걸 진짜 이혼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직 이건 별거일 뿐이잖아요. 우리 이혼 안 해도 되는 거라고요.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내 자신을 다시 찾고 나면 우린 분명 더 나은 부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믿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좀 어렵다. 오늘 하루는 내가 쉬기로 했어. 나는 자산 분리 관련해서 하나씩 정리해 볼게. 우리가 90일 동안 진짜 이혼처럼 살아볼 수 있게 준비하려고. 시작은 다음 달 1일이지만 그 전에 해야 할 게 많거든. 그리고 카드 발급받기 전까지는 당분간 현금만 써야 하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챙겨둘게. 다행히 우리 각자 명의의 통장이 있으니까 공동 계좌에 있는 돈 절반씩 나눠서 옮길 거야. 다음 달까지 각자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랑 통장이 있어야 하니까 내가 한 일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정리해서 공유할게. 이제 얼른 준비해야지. 회사 지각하겠어. 애들 아침 챙기고 학교는 내가 데려다 줄게. 다영은 고개만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수도권의 보험지사에서 사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다지 능숙하지도 않았고 일에 애정도 크지 않았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를 반긴 건 언제나처럼 지나치게 다정한 미소와 어깨에 걸린 짙은 향수 냄새였다. 서 팀장님, 오늘 유난히 더 예쁘신데요? 최상혁. 깊은 눈매와 살짝 웨이브진 머리카락. 그리고 여자 동료들이 굳이 단추를 하나 더 풀게 만드는 그 미소. 우리 저번처럼 좋은 음악 들으러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다영은 불안해졌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더 편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오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상혁이 먼저 퇴근하며 웃고 손을 흔들었다. 그가 떠난 뒤에도 다영의 뇌리에 남은 건 몇 차례 짧고 숨가쁜 엘리베이터 속의 입맞춤과 손길이었다. 그의 입김, 그의 눈빛. 이런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나
집에 돌아왔을 때 주방과 거실엔 분명 우연히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이젠 이 복잡한 재정 문제도 감정적으로는 좀 준비된 것 같아. 그녀는 노트를 다시 펼쳤다. 우연은 또 새로운 항목을 몇 개 더 추가해놨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제목 하나, 그 아래엔 2개의 칼럼이 있었다. 관심 표현한 여성, 관심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여성. 이름이 많진 않았지만 첫 번째 칼럼을 본 순간 다영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욕이 튀어나왔다. 그 중 하나가 내 여동생?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이 미친. 여보세요? 다영아, 서은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지냈어? 내가 감히 우리 남편한테 들이댄다는 게 말이 돼? 잠깐만, 언니. 진정 좀 해봐. 무슨 얘기야? 우연 씨가 작성한 자기를 만나고 싶다고 한 여자들 리스트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 그 리스트는 모르겠고 전에 술 좀 마시고 나서 내가 우연 오빠한테 그랬지. 그 바보 같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마누라랑 헤어지면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싶다고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말한 거긴 했어. 뭐라고? 지금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해? 근데 그 리스트를 내가 직접 본 거야? 그럼 지금 부부 사이에 문제 있는 거네. 누가 바람난 거야? 내가 걸렸어? 아니면 우연 오빠가 걸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잠깐 나 자신을 되찾고 싶다고 말한 것뿐이야. 조금의 시간, 조금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시간이. 그래? 그러니까 다른 남자 만나고 싶단 얘기잖아. 누군데? 한 명이야? 아니면 여러 명? 그렇게까지는 안 갔어. 아직 진짜로 가까워진 사람은 없고 그냥 우연 씨랑 90일 별거하면서 생각해보려고 했던 거야. 그게 다야. 그래, 뭐 분명 머릿속엔 누가 있긴 하겠지만 난 신경 안 써. 근데 너 말대로 법적으로 별거 상태가 되면 누가 우연 오빠랑 자든지 넌 아무 말도 못 하겠네? 맞지? 은지야, 너 지금 무슨 날짜만 알려줘. 자정 지나면 바로 그 오빠한테 데이트 신청할 거야. 내 몸은 그 오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할 거고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평생 충실할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접근만 해봐. 정말. 왜? 뭐 어쩌게. 넌 지금 내 입으로 별거 원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젠 내 권한이 아니지. 게다가 수년 동안 내가 떠들었잖아.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집안일 잘하고 아빠로서 완벽하고 무엇보다 얼마나 훌륭한 연인인지. 근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리겠다고? 진짜 멍청한 거 아니야? 갑자기 머리 노랗게 염색한 거야, 뭐야? 말했잖아. 날짜만 알려줘. 내가 평생 처음으로 언니 도움받아도 기분 좋을 날이 오겠네? 잘 있어. 뚝 전화를 끊고 나서도 다영의 손끝은 떨렸다. 그녀는 다시 우연의 리스트를 들여다봤다. 첫 줄, 박진희 비서 싱글맘 관심 표현함. 이 여자 거의 20살이나 어린데 작고 예쁘장한 얼굴. 회사에선 조용하지만 존재감 강한 그 여자. 애 딸린 젊은 여자가 설마.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리스트 맨 위에 있었다. 즉 분명히 우연에게 관심이 있다고 밝힌 여자라는 뜻이었다. 또 다른 이름 중엔 표시가 붙은 이름도 있었다. M이라고 표시된 걸 보니 아마 Mary의 약자겠지. 그리고 나머지 이름들은 우연히 운영하는 리모델링 업체와 관련된 동네 사람들이거나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여성들이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이름들도 여럿 있었다. 우연 씨는 그냥 손재주 있는 남편인 줄만 알았는데, 하지만 사실 그는 심리학 전공자였고 대학 시절엔 노동일도 즐겨 했고 결혼 후엔 직접 사업을 키워 지금은 팀장급 인부 3명까지 두고 있는 제법 큰 리모델링 회사를 운영 중이었다. 이 사람이 본 건 여자들의 몸매만이 아니고 그 집 배관 상태까지였던 건가? 다영은 한숨을 쉬며 노트를 넘겼다. 그 리스트 마지막 부분에는 이름도 없이 단지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한솥 도시락 직원, 이디야 커피 바리스타, 이마트 계산원. 대체 이 사람 얼마나 많은 여자들에게 호감을 받는 거야? 설마 은지처럼 대놓고 들이댄 여자들이 또 있어? 설마 진짜 별거
기간 동안 연애까지 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때 떴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우현이 들어왔다. 다영이 노트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대화의 다음 주제가 무엇일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 우연 씨, 당신은 참 빨라. 내 자리를 대체할 여자를 찾는 데는 말이야. 어머나, 그 말투. 우리 다영이 이제야 나랑 페어플레이 하자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자긴 벌써 남자 고르고 있었잖아. 무슨 소리야? 난 아직 누굴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것뿐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오늘 점심시간에 이마트 들렀다가 내 회사 사장 비서 윤정 씨 만났어. 원래 소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 말은 믿지 마. 다 지어내는 소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궁금하지 않아? 뭐라고 했는데? 자기 말로는 말이지. 그 남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사무실에 찾아오고 점심도 매일 같이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윤정 씨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 뭐라 했는데 셋이서 자주 같이 어울렸던 사이라서 그런 거라고. 그 사람은 그냥 친구야. 정말 별다른 일도 없었고 그냥 이야기를 좀 나눴을 뿐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이랑 데이트해보면 어떨까 생각은 했어.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이라서. 혹시 내가 싫어할 만한 행동까지 한 건 아니지? 다영의 머릿속에 엘리베이터 안의 장면들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그녀는 대답을 꺼냈지만 그 표정만으로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부인, 로버트 결혼 안 했어. 누가 그런 헛소리 했어? 내가 뭘로 보이길래. 자, 지금 당장 로버트 SNS 열어보자. 그 정보 거기서 본 거야. 정우현은 노트북을 켜고 몇 분간 검색한 후 화면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사람 맞지? 맞아.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다영은 황급히 무언가 해명을 꺼냈다. 아마 그거 예전 정보일 거야. 지금은 이미 이혼했을 수도 있어. 그래? 그럼 여기 최근 업데이트 3일 전. 이건 뭐야? 결혼 여부 같은 중요한 정보. 말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리고 여기 봐. 그 사람 부인이 마지막에 남긴 글. 둘 다 고등학교 야구부 주전이고 이번에 잘하면 전국 대회까지 갈 수도 있다더라고. 그래서 학기 끝나자마자 가족이랑 다시 합칠 거고 아니면 대회 끝나고 조금 더 늦게 합칠 수도 있대. 정말 난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거 전혀 몰랐어. 누군가의 가정을 망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그런데 내 자신의 결혼은 망쳐도 괜찮은 거야? 순간 공간이 멈춘 듯한 침묵. 서다영은 딱 걸렸다는 걸 느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지금은 내색하지 말아야 했다. 로버트가 이혼을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라는 건 들키면 안 된다. 그 사람은 그저 관심 있는 남자 중 한 명이었을 뿐이야. 나도 리스트 하나 만들어 볼까? 당신처럼. 하나 중요한 게 생각났어. 혹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부부로 남기로 결정하게 되면 서로에게 건강검진 결과서를 공유해야 할 거야. 성병 없는 걸 확인해야 하니까. 지금 무슨 역겨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야. 나도 원래 90일 안에 누굴 만날 계획은 없었어. 근데 혹시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그냥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여자라도 찾게 되지 않겠어? 당신 지금 진짜 그렇게 나올 거야? 당신도 그런 위험에서 자유롭고 싶지 않아?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결국 누구랑 관계를 맺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전에 누구랑 잤는지까지도 다 연결돼 있는 거니까. 정우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승리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대화를 전환했다. 좋아. 다영아, 오늘 내가 별거 준비를 위해 한 일들 얘기해 줄게. 정리할 게 많더라고. 특히 통장, 카드부터 해결해야 각자 돈 쓸 수 있으니까 대출이랑 공과금 분리도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어. 응? 진이 있잖아. 내 비서. 그 친구가 밤엔 로얄암스 아파트 야간 관리자 알바를 해. 회사 근처라서 출퇴근도 좋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마침 방 2개짜리 빈집이 하나 있대. 보통은 너무 비싸잖아. 맞아.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내가 아파트 관리 도우미로 등록하면 월세를 반값으로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만큼 아이들이랑 너한테 쓰는 돈도 줄지 않잖아? 계약은 아직 안 한 거지? 응. 아직 서명은 안 했어. 근데 솔직히 왜 집 알아보는지 설명은 해야 했거든. 그쪽은 월세로는 잘 안 빌려주잖아. 그래서 90일 별거라고 얘기했더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말인데 진이가 내가 이혼하는 거 알자마자 데이트 신청해보라고 하더라. 처음엔 좀 놀랐어. 나이 차이도 있고 진이가 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 그저 고맙다고만 했어. 하지만 회사 규정상 직원과 상사는 업무 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지. 그랬더니 진이가 말하더라. 그게 문제라면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사직해도 괜찮아요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리스트에 넣은 거야. 다영의 귀에서는 김이 솟는 듯 했다. 입 안을 꽉 깨물었다. 이 상황에서 말이라도 했다가는 상황만 더 악화될 게 분명했다. 그녀가 아무 말도 못한 채 있자 우연히 말을 이었다.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할 소식도 하나 있어. 무슨 소식인데? 하와이 10일짜리 여행 티켓 2장 예약해놨어. 뭐라고? 말 안 한 건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깜짝 선물로 하려고 그랬거든. 다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하와이, 우연씨. 나 거기 꼭 가보고 싶었잖아. 정말 꿈만 같아. 햇살 아래서 해변에 누워있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우연의 얼굴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근데 다영아, 우리가 하와이에 가는 건 아니야. 내가 이혼하자고 말했던 그날, 난 이미 이 여행은 무의미해졌다고 느꼈어. 취소하려고 했는데 환불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예약은 유지했어. 그래도 혹시 내가 가고 싶어 할까봐. 티켓은 너와 추후 지정인물 명의로 변경해뒀어. 새 연인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완벽한 선물이지. 올인클루시브 하와이 여행. 그런데 우연씨, 나는 당신이랑 같이 가고 싶었어. 우리 별거 미룰 수도 있잖아. 사실 요즘 들어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혼 자체를 다시 고려하고 싶어졌어. 내 삶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미안, 다영아. 나도 많이 생각했어. 근데 언제든 다시 이혼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안고 다시 시작하는 건 행복이 아니야.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고 말한 순간 난 상상했어. 당신이 로버트랑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했던 모든 걸. 그게 상상이든 아니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너무 늦었어. 난 아마 내가 뭐라 하든 이혼을 계속 진행할 거야. 물론 너 없이 사는 인생, 우리 딸들과 반쪽짜리 아빠로 사는 인생,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2층 게스트룸으로 올라갔다. 서다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라. 여보세요? 다영아, 어떻게 돼가고 있어? 언니, 다 망했어. 우연 씨는 오피스텔까지 알아봤고 그 비쩍 마른 비서랑 이미 썸 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은지까지 그 사람 넘보겠대. 심지어 하와이 여행 티켓도 있었는데 이젠 나 혼자 쓰래. 네, 남자친구랑 가라고. 이젠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야야, 그게 뭐가 문제야? 완전 대박인데? 아니야 언니, 결혼한 사람이래. 그 가족이 몇 달 안에 이 근처로 이사 온대. 나 그 사람이랑 하와이 못 가. 가고 싶은 사람은 우연 씨야. 잠깐만. 미라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다. 이제야 알겠네. 우연, 그 자식 진짜 머리 잘 썼다. 그 하와이 티켓, 그거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어. 내가 죄책감 들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이혼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지. 걱정 마. 너 몸매 뜨겁고 매력 있잖아. 로버트보다 더 좋은 남자들 줄 서 있어. 남편도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다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그 사람이 그렇게 비열할 줄은 몰랐어. 이건 꼭 대가 치우게 할 거야. 고마워, 언니. 나 방금까지 포기할 뻔했거든. 하지만 이제 절대 안 져.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잠시 후 정우현이 집 몇 개를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뭐야? 이젠 벌써 이사 가는 척이야? 잘 가라. 2번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오늘 짐 조금만 옮겨두려고. 괜히 한꺼번에 들고 가면 아이들도 놀랄 테니까. 아파트는 이미 비어 있어서 진이가 먼저 옮겨도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아까랑은 기분이 좀 바뀐 것 같네? 혹시 또 미라 언니랑 통화했니? 맞아. 결혼을 지키고 싶다면 말이지. 그 여자를 욕하지 마. 적어도 나한텐 진짜 편이 돼줬어. 그리고 그 하와이 여행 사기극도 다 꿰뚫어 봤거든. 너 그 티켓 얘기 거짓말 아니냐고? 날 흔들려고 꾸민 이야기 아니냐고? 절대 아니야. 난 여전히 이혼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정말 기다릴 수 없어. 나를 원하는 남자들.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 부분은 맞을지도 몰라. 내가 혼자가 됐다면 널 데려가고 싶다는 남자들이 많을 거야. 나는 항상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아름답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훌륭한 아내를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했지. 그리고 적어도 얼마 전까진 나한테 충실한 연인이었다고 믿었어. 근데 하와이 여행 얘기는 잘못 짚었어. 진짜야. 증명해 줄게. 이 여행 누가 예약했는지 지금 전화해보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정우현입니다. 지금 제 아내랑 같이 통화 중인데요. 제가 예약했던 하와이 여행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정우현 씨, 정말 안타까워요. 아우님을 위한 깜짝 선물이셨죠? 정말 로맨틱했는데요. 아우님, 여쭤볼 게 있으시다던데요? 그 여행,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죠? 다영의 목소리는 거의 으르렁대듯 나왔다. 네, 부부 2명을 위한 10일간의 하와이 2섬 여행입니다. 저희 여행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텔에 숙박하시고요. 식사, 교통, 훌라 댄스 클래스, 티키 공연, 서핑, 수영, 댄스 파티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정말 낭만적인 구성이에요. 저도 남편이랑 2번 다녀왔는데요. 솔직히 그 여행 덕분에 우리 결혼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연 씨가 처음 하와이 여행 예약한 게 언제죠? 다영은 속으로 이제 드러나겠지. 이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걸이라며 기다렸다. 기록상으로 보면요. 로이스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정했다. 처음 문의는 약 3개월 전쯤이었어요. 그 후 2개월 전에 지금 이 여행 패키지를 선택하셨고 2주 뒤에 결제하셨죠. 어제는 취소 문의를 하셨고요. 환불은 2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의외였던 건 괜찮아요. 대신 다른 사람과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다는 점이에요. 그 말 듣고 전 놀랐어요. 정말 멋진 남편이시구나 싶었죠. 부러울 정도였어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사람 이름은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셔야 해요. 비행기 티켓은 실명으로만 예약 가능하거든요. 없어요. 다른 질문은요.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다영은 미라가 이 상황을 듣는다면 무엇라 말할지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사람 날 또 속이려 한 거네. 그렇지. 하와이 예약을 원래부터 해뒀다고? 거짓말이지. 내가 이혼 얘기 꺼내기 전에 미리 예약했다는 설정까지 꾸민 거야. 하지만 이젠 나도 바보가 아냐. 스스로 깨달은 것에 잠시나마 자부심을 느낀 다영은 미소 지었다. 그때 정우현이 길게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다영아,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 부모님이 왜 하와이 가 있는 동안 아이들은 누가 볼 건지 정해야 하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알아서 볼게. 굳이 부모님까지. 미안. 이미 전화 중이야. 우연 씨. 통화가 연결되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다영아? 딸들 잘 있니? 전화. 오랜만이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영은 당황해 목소리가 작아졌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우연이에요. 지금 다영이랑 같이 통화 중이에요. 잠깐만요. 아버지도 부를게요. 여보, 다영이랑 우연이랑 전화 왔어. 배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다.
그리고 곧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래, 무슨 일이야? 잘 지냈지? 하지만 다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정우현이 대신 말을 이었다. 어르신, 이제 다영이도 알게 됐으니까요. 사실 숨길 필요도 없고요. 우현아, 오늘 아침 너한테 전화 받고 좀 놀랐단다. 왜 하와이 못 가는지 이유는 말 안 하더구나. 혹시 아픈 거 아니지? 내가 전화로 다영이가 하와이에 안 간다고 말하길래 우리도 아이들 돌봐야 할 필요 없겠구나 했지. 딸들과 10일 함께 보낼 생각에 기대했었거든. 그래서 더 아쉬웠지. 우리 다영이가 얼마나 이 여행을 가고 싶어 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다른 사람과 가느니 우연 너랑 같이 가는 게 더 좋을 텐데. 다영아, 누구 데려갈지 정했니? 혹시 딸들 중 한 명이랑? 아니요. 아직은요. 우연이가 하와이 얘기한 건 꽤 됐지. 여보, 기억나? 설날쯤에 얘기하지 않았었나? 맞아. 그땐 진짜 너희 둘 다 말랐으면서도 뭐든 잘 먹던데 말이야.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다영아, 무슨 일 있었던 거니? 왜 하와이 얘기를 꺼내면서 우연이가 우리한테 처음 말한 시점을 물어보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니? 어머니, 제발, 설마 너희 헤어진 거야? 아니요, 엄마.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잠깐 떨어져서 지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결혼 생활에 충전이 좀 필요하달까? 그러고 나서 다시 잘해보려고. 다영아, 우연히 말을 끊었다. 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항상 나한테 진심으로 대해주셨잖아. 어머니, 아버님, 지난주 일요일 밤 다영이가 저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다영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다영은 급히 말을 돌렸다. 그건 그땐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고요. 사실은 진짜 이혼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별거부터 시작하자는 거였어요. 90일 동안요. 그 시간 동안 제 자신을 찾고 기회를 열어두고 좀 더 좋은 아내이자 엄마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내 입에서 나올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낮았다. 난 거짓말도 많이 들어봤지만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변명이야. 다영아,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아니에요. 우연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할아버지의 말이 이어졌다. 그 뒤로는 어머니의 흐느낌이 점점 더 커졌다. 나는 내가 이렇게 행동할 줄 몰랐다. 우린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실망이 크구나, 정말.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겠지만 내가 새 남자를 데려오면 우린 그 사람한테 예의 못 지킬 수도 있어. 우현아, 그래도 제발 아이들이랑은 계속 연락하게 해줘. 그 말을 들은 다영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이건 다 우연 씨가 과장한 거예요. 진짜 이혼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지금 당장 말 바꿀게요. 이혼도 별거도 안 할 거예요. 잠잠해지면 다시 얘기해요. 그녀는 울음을 멈추려 애쓰며 우연을 바라봤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다영아, 진정해. 딸들이 곧 돌아올 거야.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요? 못 들었어? 당신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잖아. 하지만 그건 당신이랑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한 거였잖아. 이제 와서 이혼은 없다고 또 혼자 결정하려고 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 관계에서 나도 목소리가 있다는 걸. 이번 주 동안 내가 알게 된 당신의 모든 걸 생각하면 이혼을 그만두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오늘 밤은 오피스텔에 있을 거야. 차고에 있는 침낭 좀 챙길게. 우연 씨, 제발 가지 마요. 미안해요. 그때 내가 이혼 얘기 꺼내기 전까진 당신이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맞아. 난 정말 행복했어. 진심으로.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 순간 난 이미 당신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어. 수진이 말하길 이혼 서류 작성은 어렵지 않대. 일반적인 조건으로 내일이라도 준비 가능하다고 했어. 나는 절대 서명 안 해. 다영이 단호하게 외쳤다. 상관없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야. 당신한테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전달하는 거. 회사에서 직원들 많은 데서 하면 효과적이겠지. 내가 원하면 정신적 불륜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대. 심지어 당신 상사도 회사 방침 위반으로 걸 수 있어. 하지만 그러면 둘 다 잘리겠지. 그건 너무 나간 거고, 당신이 이혼 후에도 딸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하니까 그냥 로버트 부인한테 연락이나 해야겠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수는 될 테니까. 왜 이렇게 잔인해?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도 날 사랑하잖아. 내가 어떻게든 이걸 바로잡을 수 있게 해줘. 이혼은 우리 둘 모두한테 고통스러울 거라 했잖아. 이 지옥 같은 얘기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제발 우리 그냥 다시 잘해보자. 다영은 흐느끼며 눈물을 쏟아냈다. 정우현은 조용히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영은 그의 침묵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다고 느꼈다. 그는 듣고 있었다. 정말 좋은 아내가 될게. 다시는 다른 남자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당신한테 20년 가까이 충실했잖아. 우리 애들도 이렇게 잘 컸고, 당신 사업 도울 때 내가 밤늦게 들어온 당신 땀 냄새도 견뎌냈어. 당신이 이렇게 성공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누구든 실수는 해. 한 번만. 진심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우연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몇 가지 써달라고 할게. 당신의 말과 행동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날 상처 줬어. 당신이 적은 글에서 내가 원하는 걸 본다면 이혼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연기하는 것도 고려할게. 나는 7시에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아이들은 당신 부모님이나 친구 집에 보내는 게 좋겠어. 우리 둘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알겠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써야 해? 첫째,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 사과만으론 안 돼. 용서를 구해야 해. 진심으로, 간절하게. 둘째, 그가 계속 접근하면 그의 아내에게 말할 거고, 그가 일하는 회사와 당신, 회사 모두의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해. 셋째, 내가 왜 당신과 계속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능한 많이 적어. 마지막으로 미라에게 전화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해. 미라 언니가 그러더라. 이 말 내가 또 들으면 그날로 바로 끝내겠어. 이 조건들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야. 이해했어? 응. 우연 씨, 알겠어. 7시까지 준비할게. 좋아. 7시에 봐. 우연은 말없이 캐리어를 들고 문을 나섰다. 다영은 숨을 들이쉬며 리스트 마지막 줄부터 손을 올렸다. 그리고 전화를 꺼내 미라에게 보낼 말을 마음속으로 연습했다. 너를 들은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어. 너 때문에 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거의 다 잃을 뻔했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문자도 메일도 보내지 마. 생각조차 하지 마. 어디서 마주치더라도 당장 그 자리를 떠나.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장담 못해. 다영은 자신이 미라에게 한 말을 떠올리며 의외로 마음이 후련해진 것을 느꼈다. 우연 씨가 당신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모텔에서 마지막 한 번만 보자고 했고, 결국엔 막말까지 퍼부으며 당신 같은 여자는 연애도 형편없을 거다라고 소리쳤다. 다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우리 남편이 당신 부인한테 전화하면 어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즉시 침묵했다. 목록 중 가장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항목, 즉 왜 우연 씨가 나와 계속 결혼해야 하는지를 쓰는 일은 예상과 달리 가장 쉬운 일이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정말 무엇을 이루려 했는지 선명히 떠올릴 수 있었다. 함께 웃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울었던 순간들. 그 모든 우리의 시간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목록을 작성했다. 이건 분명 우연 씨 마음을 움직일 거야. 이혼 이야기를 꺼냈던 자신의 어리석음, 이기심, 자만함, 그 모든 걸 사과하는 편지도 썼다. 다시는 그런 말,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7시가 되자 다영은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오랜만에 마음속에 자신감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정각이 지나도 우연은 오지 않았다.
5분쯤 지나서야 짐 없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지만 그 얼굴엔 오후에 떠났을 때와 똑같은 무표정이 서려 있었다. 다영은 최대한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내가 쓴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썼어요. 기회를 주세요. 우연은 긴 시간 동안 그 글을 조용히 읽었다. 그러다 눈가가 젖어갔다. 그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다영도 결국 참지 못하고 함께 울었다. 이건 좋은 징조야. 감정을 드러내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믿으며 조심스럽게 그를 안으려고 다가갔다. 하지만 우연은 손을 내밀며 조용히 그녀에게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다영아, 내가 쓴 거 정말 좋았어. 하지만 아직도 너는 내 말과 행동이 나를 얼마나 상처 줬는지 완전히는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혼 절차는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다영은 완전히 무너졌다. 마음이 마치 바닥에 내던져진 것처럼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이제껏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깊은 슬픔이 온몸을 뒤덮었다. 우리 가족을 망쳤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야. 살 자격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지. 그 순간 우연은 조용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제야 내가 느꼈던 감정이 뭔지 내가 아는 것 같아. 그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다 잠시 멈춰 돌아보며 물었다. 맞지. 별거 기간 동안엔 누구와 만나든 자유라고 했지. 다영은 울음을 멈추려 했지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았다. 좋아. 그렇다면 묻자. 이번 주 금요일 밤 시간 어때? 응? 저녁 먹고 영화 보러 갈래? 지금 데이트 신청하는 거야? 그래. 우리 둘은 예전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렸잖아.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다영은 벌떡 일어나 우연에게 달려갔다. 응. 1000번이라도. 사랑은 때론 너무 늦게 후회하게 만들죠. 지키지 못한 말, 놓쳐버린 손.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함께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 또 만나요.